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오늘은 4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전체적인 총평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게 되는 이 중동발 이 협상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주가 자체는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캔들은 파란색으로 음봉이 뜨고 있지만 1.5%가량 20만 6천 원에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현 구간에서 특별한 악재만 없어도 저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단 이 구간에서 이 매물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죠. 이 앞 구간에 쌓여있던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마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점, 이건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평선상에서 이 단기 추세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5일선과의 이 핑크색이 5일선인데 5일선 위쪽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인 20만 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단기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의 주포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는 당연하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분들도 내일의 협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라고 하는 게 좀 유의미한 것 같거든요. 유의미.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1조 정도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이 개별 수급만 본다고 하더라도 몇 주예요? 46만 8천 주. 맞아요. 그렇게 유의미하게 마음에 드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때 21만 3천 원, 정고점인 21만 원을 깰 때 누구의 주도로 깼어요? 맞아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주가가 들어 올려졌었는데, 그 다음 날인 어제도 이 960만 주나 매수를 해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16만 원, 17만 원 여기까지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환율이라는 부분이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긁어 올리면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는데, 이건 뭐를 뜻하죠? 20만 원 초반대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부분, 환율만 안정화가 되는, 환율이 더 이상 크게 튀어 올라가지 않는 이런 그림만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20만 원 초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받쳐줄 수 있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내일 파키스탄에서 열리게 되는 이 협상 내용이겠죠? 이 협상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월요일날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솔직히 위든 아래든. 근데 이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이 구간에서 사고 있다라는 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의 밸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를 여기서 바닥을 오히려 잡겠다, 바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죠. 이제 이 3월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인 유가가 올랐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음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상승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치일 것 같아요. 시장이 예상하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올랐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노이즈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굳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우리가 엄청 딥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요, 딱 두 글자로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대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대기인지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면 월요일 날에도 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최소 3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각자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마다 가줬으면 하는 특정한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30만 원이라도 적어주세요. 저 황금손은요, 개인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이랑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바쁘신 만큼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 얘기는 너무 자주 들어서 지루해하실 수도 있어서 중동 얘기는 조금 뒤로 빼고, 오늘은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이 CPI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어쩌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성장주, 대형주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려볼게요. 자, 요런 기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오후에 이제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CPI가 중요한 발표이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유가가 올라간 다음에 유가에 대한 반영이 된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번 CPI는 3월 대상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CPI 지수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번에 예상하기로는 이 컨센은 전월 대비 1%가량, 전년 대비 3.3% 뒤에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자, 확실히 좀 오르기는 했어요. 이 CPI 지수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CP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고용지수, 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CPI만 다뤄보자면 요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또 극도로 싫어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CPI 지수가 원래 연준이 목표하는 건 연 2% 초반대 내외예요. 근데 3.3%가 찍힌다. 물론 단기간적으로 유가 급등 때문에 CPI라는 것을 영향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건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죠. 이런 CPI 지수 상승세 자체가 지속되다라고 보면 당연히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에서의 이 발언들의 이 톤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이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쩌면은 4월 말 5월에는 없어요. 6월까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CPI 지수를 지켜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 삼성전자에게 위험한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올라가는데 제동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단기적으로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다음 주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크게 삼성전자의 상승에 있어서 제약돌은 아닙니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거 알고 계시라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30만 원은 최소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좀 중요한 얘기, 맞아요. 중동 얘기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 4월 11일 기준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자 이쪽 중동에 이 꼴 보기 싫은 녀석들 이제는 그만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 말에 이제 동의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모여서 이 테이블에서 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쵸?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휴전이 저는 솔직히 쉽사리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임시 휴전이 지금 2주간은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이란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당장 주말인 토요일에 협상이 극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혹여나 월요일날 밀린다라도 하더라도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굳이 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때리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했었었는데, 결국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라는 또 촉각수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일단 한 발짝 물러났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이 미국, 이들은 원하는 거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고요. 필요한 걸 다 받아가려고 하겠죠. 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 아마 주로 다뤄질 내용은 이 레바논 쪽과, 레바논과 이란을 별개로 보느냐, 이거랑 유가죠. 왜 유가이냐? 자,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화하는 선박들을 향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중요한 논제로 다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 미국이 요구했던 15개 조항, 10개 조항, 자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보다는 지금 요거는 거의 다 합의가 어느 정도 구두로 됐다라는 기사들과 내용들, 관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근데 요게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하는 거, 그쵸?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시적인 변수를 예측하는 거는 우리 같은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솔직히 무의미해요. 왜 무의미하냐? 맞았다가 예를 들어서 통행료는 징수 못할 거야. 그리고 뭐 레바논은 주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팅을 한다라고 한들 상황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은 예측하지 말고 일어날 중동 쪽의 변수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상황별로 새로 짜나간다, 맞춰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인 변수들까지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황금손 영상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이런 좋은 내용들, 아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30만 원은 최소한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종전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든 아래든 계속해서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시시각각 확인해 가면서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을 생각해 놓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였습니다. 너무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분기에는 돈을 더 잘 번대요. 간단하죠. 삼성전자의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견조하고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비중을 늘릴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서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 어떠셨어요? 아마 곧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야, 이거는 혼자 하셨으면은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사실 솔직히 쉽지는 않았죠. 그러면서도 이때 어떠셨어요? 내려갈 때는 진짜 끝없이 내려갈 것 같아서 겁이 나고 쉽사리 이 매수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못 눌러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때요? 올라갈 것 같다가도 다시 빠지고 이거 다시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그렇죠, 이런 변동성들을 좀 한 번씩은 이용을 할 생각들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면 되는데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요. 앞에서 충분히 겪으셨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대부분이 내려갈 때 겁먹고 짜증나셨던 분들은 이런 현금 확보, 현금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일 겁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도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벌 때 덜 벌더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나 많다, 현금 확보가 덜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요,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적인, 분할적인 차익 실현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마다 담는 거, 이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어떤 거예요? 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간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어때요? 이런 횡보 장세에서도 결국 이 돈을, 수익률을 내고 싶고 더 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장세에 맞춘 대응 전략, 개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이런 상황들 겪지 않고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들, 저도 삼성전자 항상 더 많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 제가 다시 시청하면서 구독은 못 눌러요. 이미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아요랑 이 댓글은 항상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관측되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유입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의 유입. 자, 사실 외국인들이요, 팔았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16만 원대 위쪽서부터 계속해서 22만 8,500원, 그리고 전쟁이 지속될 때, 격화되든 회복되든 계속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전쟁의 강도, 지금 강도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밝혀졌죠.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싫어했던 환율이 1,520원 막 여기서 놀다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1,480원대. 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그것도 코스피 종목들의 현금을 들고 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휴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만 원 위에서 삼전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분할로 매수를 하려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 역시나 이제는 이 종전, 전쟁 지속보다도 종전에 더 무게감을 두면서, 거기다가 최근에 발표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탕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에서도 들어오는데 주가가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환율이 정고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받아가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 자체도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위로는 22만 원 정도에서 놀아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밑으로는요 어디까지요? 19만 원 초반대 요거 깬다고 하더라도 18만 원 정도까지만 밀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전자, 17만 전자는 이제는 다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16만 전자, 17만 전자 뭐 이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일단 삼성전자 이 분봉으로 30분봉 놓고 보게 되면, 분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오류가 나네요. 그럼 일봉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쪽으로는 2만 원까지만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이거 뚫고 나서 여기 정고점 있죠? 여기 깨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일단 기관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죠. 기관은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힘은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질지언정 이번 상승에 외국인들의 도움이 크게 없어도 될 것 같다. 어디요? 정고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들, 이 구간들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안 샀는데도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개인과 가끔 가다 이 기관의 힘으로 올라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이렇게 올라갈 때 위에 저항이 없는, 이 매물이 있지 않는 자리는,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같이 갱신하는 자리는요, 그쵸? 저항을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만 소화를 하고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매물대 쌓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어떤 매물도 받아야 돼요? 차익 실현도 나오지만 본전 매물까지도 받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2만 8,500원 여기만 좀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동반시키지 않아도요, 오히려 이 개인분들의 힘만으로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언제처럼요? 이때처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또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 현 구간에서는 관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요? 에너지 시설에 진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은요, 관망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대응을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을 내가 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중이 삼성전자에 너무 많이 몰빵이 되어 있다. 주식의 비중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당연히 대응이 필요해요. 왜요? 삼성전자 내려올 때마다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추가 매수는 내려올 때마다 타점 잡으면 된다. 그리고 현금 확보가 애초에 덜 돼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해서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앞전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현금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구간에서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황금손의 관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혹시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주저없이요, 여기 화면 상단에 010-30-2563번호 올려놨거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셔야 되냐면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황금손이요, 실시간 대응을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려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구독자분들 위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30만 꼭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만은 진짜 무리 없이 가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전만 된다고 하면,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벌 때 덜 벌더라도 확보해 놓은 현금을 토대로요, 22만 8,500원을 뚫고 올라가도 23만 원에서 사도 되고요, 24만 원에서 사도 되고, 25만 원에서 사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동 정세에 맞춘 거시적인 요인들과 함께 삼성전자 같이 이 황금손이랑 공부하실 분들 어디로 보내시면 된다고요? 010-9630-2563으로 삼성입니다. 삼성.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이 황금손이요,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이 M&A 팀까지 만들면서 인수 합병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가능성이 높은, 어쩌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져와 봤으니까 내용 한번 확인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직접 판단해보세요. 이게 될 것 같은지 아닌지요.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요,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인수한지 아세요? 맞아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사이클이 오면 주가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사이클이 딱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반도체 사이클 종료 이후에 주가도 안 내려갔을 거고 매출도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고 최근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얘네 인수하고 끝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듯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하셨듯이요, 올해 삼성전자 M&A는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이 전장과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우리가 기존에 인수합병을 했던 기업들을 토대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인수합병 리스트들 중에서 주력 사업은 로봇과 전장, 얘네 두 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들을 두 가지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인수합병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들도 만들어내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대상 기업들을, 이 해당되는 기업을 충분히 인수합병하려고 하겠죠. 그 기업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요, 바로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미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이거 두 개를 인수했었지만 어때요? 얘네는 특징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얘네를 인수하면서 얘네가 필요해졌네요. 그러면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뿐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이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이미 부족한 부분을 납품받으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겠죠. 거기다가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얘도 사실 뭐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의 이 필요로 인해서 이들이 인수합병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바닥권인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다고요? 93만 원까지 무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주말간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장에서라도 지금 조금씩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뭐 큰돈이 아니어도요, 한 300만 원 정도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어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하나 딱 3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3이라고 보내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두 가지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과 숫자 3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지금까지도 계신다라고 하면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선배님들께서 각자 원하는 이 삼성전자의 가격 얼마까지 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꼭 한 번씩들 우리 선배님들의 이 고견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얼마까지들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얼마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이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뭐 이 정도까지는 가겠네 라는 이런 평균치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이런 협상 회의가 그래도 최악의 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중간은 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진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금요일에는 좋은 시간들, 좋은 저녁들 보내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황금소는 삼성전자 영상 계속해서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꼭 더 좋은 내용과 긴박한 내용, 이 파키스탄에 대한 내용들 누구보다 빠르게 유튜브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